세스 클라만 공포 속에서 기회를 발견한 투자의 현자. 월스트리트가 무너지던 그날 한 남자는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도망칠 때 그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공포가 지배하는 순간 그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제1장 4살짜리 기업가의 탄생. 1957년 5월 21일 뉴욕시. 한 유대인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세스 앤드류 클라만. 누가 봐도 평범한 이름이었지만 이 아이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4살. 대부분의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나이에 어린 세스는 자신의 방을 소매점처럼 재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물건에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곰 인형, 자동차 장난감, 심지어 침대까지. 이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가치와 가격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6살이 되던 해 세스의 가족은 볼티모어의 피물리코 경마장 근처 마운트 워싱턴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허버트 클라만은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저명한 공중보건 경제학자였고 어머니는 정신과 사회복지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사 직후 부모님은 이혼했습니다. 어린 세스에게 이 상처는 깊었지만 그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신문 배달, 눈 치우기 사업, 눈콘 가판대. 그는 돈을 벌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반 친구들 앞에서 세스는 발표를 했습니다. 주제는 주식을 사는 방법의 원리.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선생님은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10살. 세스는 인생 첫 주식을 샀습니다. 존슨 앤드 존슨 한 주. 그는 자신의 용돈을 모아 이 한 주를 샀고 몇 년 후 그 가치는 3배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마법이구나. 제2장 가치 투자와의 운명적 만남. 1976년 코넬 대학교. 세스는 수학을 전공하려 했지만 경제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3학년 여름 그의 인생을 바꿀 인턴십이 시작되었습니다. 뮤추얼 셰어스 펀드. 그곳에서 그는 맥스 하인과 마이클 프라이스를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전설적인 가치 투자자였습니다. 그들은 젊은 세스에게 한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가격과 가치는 다르다. 이 간단한 문장이 그의 투자 철학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세스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기업 재무제표를 읽었습니다. 그는 숫자 속에서 패턴을 찾았고 시장이 놓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1979년 코넬을 경제학 전공으로 우등 졸업한 그는 뮤추얼 셰어스로 돌아가 18개월간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1982년. 그곳에서 세스는 베이커 스칼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위 5%의 학생들만 받는 영예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 친구들을 보십시오. 제프리 이멜트, GE의 미래 CEO,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의 미래 CEO, 스티븐 맨델. 이들은 모두 세계를 바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스에게는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푸어브 교수. 푸어브는 지역 TV 방송국 주식을 팔아 2,7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는 이 돈을 투자하고 싶었지만 직접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원칙이 있고 절대 타협하지 않을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스를 찾았습니다. 저와 함께 펀드를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초봉은 35,000달러입니다. 1982년 대부분의 MBA 졸업생들은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에서 10만 달러 이상을 받았습니다. 35,000달러는 모욕적으로 낮았습니다. 하지만 세스는 그 자리에서 대답했습니다. 시작하죠. 그는 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투자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바우포스트 그룹이 탄생했습니다. 제3장 바우포스트의 초기 전략, 월스트리트가 싫어하는 것을 사라. 1982년 5월. 보스턴의 작은 사무실. 2,700만 달러. 직원 몇 명. 세스 클라만은 25살이었습니다. 경험이 없었습니다. 실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사랑하는 것은 비싸다. 월스트리트가 싫어하는 것이 싸다. 그는 한 가지 규칙을 세웠습니다. 바우포스트는 월스트리트가 외면하는 기업만 투자한다. 파산 직전의 회사, 스핀오프된 자회사, 아무도 듣지 못한 부실 채권. 다른 펀드 매니저들은 이것을 쓰레기라고 불렀습니다. 세스는 이것을 할인 판매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그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안전마진. 안전마진이란 무엇인가? 내재 가치가 $100인 기업을 $50에 사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틀렸다면, 만약 실제 가치가 $80였다면 여전히 $50에 샀으니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전마진입니다. 1980년대 시장은 상승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돈을 벌었습니다. 바우포스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세스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현금을 쌓아두었습니다. 펀드 자산의 30%, 때로는 50%를 현금으로 보유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클라만, 왜 이렇게 많은 현금을 들고 있습니까? 시장은 오르고 있어요. 세스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회가 나타나면 그때 투자하겠습니다. 1987년 10월 19일 블랙 먼데이. 주식시장이 하루 만에 22% 폭락했습니다. 공황이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울부짖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도망쳤습니다. 세스 클라만은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쌓아둔 현금으로 폭락한 주식들을 사들였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들. 너무 싸서 저항할 수 없는 것들. 1987년 시장은 폭락했지만 바우포스트는 20% 수익을 올렸습니다. 1990년대가 왔습니다. 닷컴 버블. 기술주 광풍. 모든 사람이 미쳤습니다. 그러나 세스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들은 수익이 없습니다. 자산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이야기뿐입니다. 투자자들은 다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클라만, 당신은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나스닥을 보세요. 모두가 부자가 되고 있어요. 세스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2000년 3월 버블이 터졌습니다. 나스닥은 78% 폭락했습니다. 수천 개의 기술 기업이 파산했습니다. 수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바우포스트는 손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세스는 다시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제사장 2008년 모두가 패닉할 때 사냥하다. 2008년 2월 런던의 펠로톤 파트너스 헤지펀드가 마진콜을 받고 $10억 이상의 자산을 급매각했습니다. 세스 클라만은 주목했습니다. 무언가 깨지고 있다. 그는 팀을 모았습니다. 현금을 준비하십시오. 큰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바우포스트는 몇 년 동안 펀드 자산의 40에서 50%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불평했습니다. 시장은 상승하고 있었고 그들은 기회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스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버블을 보았습니다. 주택가격, 모기지 증권, 레버리지. 모든 것이 불안정했습니다. 2008년 3월 베어스턴스 붕괴.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 파산. 지옥이 풀려났습니다. 월스트리트는 불타고 있었습니다. AIG는 무너졌습니다. 워싱턴 뮤추얼, 와코비아. 하나씩 쓰러졌습니다. 다우존스는 40% 폭락했습니다. 전 세계 헤지펀드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투자자들은 돈을 인출했습니다. 펀드는 강제로 자산을 팔아야 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뉴욕 시티그룹 센터 20층. 컨퍼런스룸. 그곳에 세스 클라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조용하고 침착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채권 설명서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바우포스트는 몇 달 전 투자자들로부터 $40억 추가로 모금했습니다. 모두가 철수할 때 세스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는 매일 주식과 채권을 샀습니다. 하루에 1억 달러씩. 금융주, 부실채권, 모기지 증권.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들. CIT그룹. 뉴욕에 본사를 둔 금융지주회사. 신용위기로 타격을 받았고 채권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은 도망쳤습니다. 금융주는 독약이다. 세스는 계산했습니다. 그는 CIT의 자산을 분석했습니다. 부채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과도하게 저평가되었다. 그는 CIT 채권을 달러당 65센트에 샀습니다. 수익률은 15%였습니다. 만약 회사가 살아남는다면 엄청난 수익. 만약 파산한다면 채권 보유자는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여전히 돈을 벌 수 있습니다. CIT는 결국 준비된 파산에 들어갔습니다. 바우포스트는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칼 아이칸도 60억 달러를 빌려주었습니다. 파산 절차 후 채권 보유자들은 달러당 80센트의 가치를 가진 증권을 받았습니다. 세스의 수익 23% 이상. 그는 페이셋 바이오텍이라는 신생 바이오 기술 회사의 지분도 샀습니다. 주당 평균 9달러. 회사는 주당 17달러의 순연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당 17달러의 현금이 있는 회사를 9달러에 산 것입니다. 사업은 무료였습니다. 왜 이렇게 쌌을까요? 회사는 더 큰 모회사에서 스핀오프 되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무시되고 잊혔습니다. 세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스핀오프는 싸고 무시된다. 몇 달 후 바이오젠이 회사를 인수하려 했고 주당 14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에보트 레버러토리즈가 개입하여 주당 27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세스의 수익 200% 이상. 살리 매 채권, 워싱턴 뮤추얼 자산 수백 개의 다른 거래. 2009년 초까지 그의 채권 포지션은 25% 상승했습니다. 2008년 시장은 40% 폭락했습니다. 대부분의 헤지펀드는 20에서 50%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바우포스트는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3%. 손실이네요. 라고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이 40% 떨어질 때 7에서 13%만 잃는다면 당신은 이겼습니다. 그리고 2009년 바우포스트는 27% 수익을 올렸습니다. 세스는 그 위기를 우리 펀드의 자본 이득에 있어 행운의 시기라고 불렀습니다. 제5장 안전마진 구할 수 없는 책. 1991년 세스 클라만은 책을 썼습니다. 제목 안전마진 신중한 투자자를 위한 리스크 회피 가치 투자 전략. 출판 부수 5,000부. 정가 25달러.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책은 조용히 절판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 학생들, 펀드 매니저들. 그들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클라만의 책은 투자의 바이블이다. 하지만 책이 없었습니다. 절판되었습니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중고책 50달러, 100달러, 500달러. 2010년대 아마존에서 책 한 권의 가격 700달러에서 4,000달러. 대학 도서관들은 보고했습니다. 이 책은 가장 대기자가 많은 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분실 신고되는 책입니다. 사람들이 책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왜? 무엇이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책은 단순했습니다. 기술적 분석 없음. 복잡한 수학 없음. 그저 상식이었습니다. 클라만의 핵심 메시지. 가치 투자는 반대 심리와 계산기의 결혼이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수익에 집중합니다.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그리고 리스크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잃을 수 있는지. 리스크는 투자에 내재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지불한 가격에 상대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플 주식은 리스크가 있습니까? 그것은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주당 50달러? 낮은 리스크. 주당 500달러? 높은 리스크.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모든 답을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은 틀릴 운명입니다. 주식 시장은 사이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양방향 모두에서 과잉 반응을 책임지는 인간 행동의 이야기입니다. 책은 컬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PDF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세스는 디지털 버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책을 다시 출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스 아마도 자선 행사를 위해서만요. 그는 책으로 돈을 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안전마진은 투자계의 성배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찾습니다. 그들은 희망합니다. 그들은 꿈을 꿉니다. 하지만 진짜 교훈은 책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스의 삶에 있습니다. 원칙을 고수하십시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군중을 따르지 마십시오. 제6장 보스턴의 오라클 조용한 거인. 2008년 세스 클라만은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 알파의 헤지펀드 매니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습니다. 2017년 포브스는 그의 개인 재산을 13억 달러로 평가했고 그를 세계에서 15번째로 높은 수입을 올리는 헤지펀드 매니저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스턴의 오라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워런 버핏의 오마하의 오라클을 본떠서 비교는 불가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치 투자자. 두 사람 모두 벤저민 그레이엄의 제자. 두 사람 모두 수십 년 동안 시장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세스는 달랐습니다. 버핏은 스포트라이트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CNBC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연례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4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세스?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컨퍼런스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거의 없었습니다. 바우포스트의 보스턴 본사에서 그는 개인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트레이딩 플로어에 앉았습니다. 165명의 직원들 사이에서 매일 아침 그는 4개에서 6개의 신문을 읽었습니다. 직원이 출근해서 블랙베리를 보느라 바빠서 접수원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괜찮지 않습니다. 세스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상호 존중, 팀워크, 겸손. 저는 직원들을 사업의 파트너로 봅니다. 바우포스트는 연간 약 20%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27년 동안 복리 2,700만 달러가 300억 달러 이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스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했습니다. 2009년 그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소액 지분을 샀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야구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세스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그는 또한 클라라비치 스테이블스라는 경주마 사육회사를 소유했습니다. 2019년 그는 이클립스 어워드에서 최우수 마주 카테고리를 수상했습니다. 왜? 재미있었으니까. 제7장 현금의 힘 모두가 투자할 때 기다리는 용기. 세스 클라만의 가장 급진적인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현금. 그는 펀드 자산의 30에서 50%를 현금으로 보유했습니다. 수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투자자들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클라만, 당신은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시장은 오르고 있어요. 세스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없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나쁜 가격에 돈을 쓰는 것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모든 사람들은 항상 완전히 투자되어 있었습니다. 왜? 수수료 때문에. 펀드 매니저는 투자 자산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현금에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사고 팝니다. 좋은 거래가 아니어도 그들은 바빠야 합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스는 달랐습니다.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것은 미친 것입니다. 수익률은 리스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올바른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났을 때 그는 공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2008년 그가 몇 년 동안 쌓아둔 현금으로 그는 수십억 달러어치의 자산을 할인 가격에 샀습니다. 현금은 선택권입니다. 현금은 기회입니다.
현금은 보험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현금을 죽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돈. 낭비. 세스는 그것을 잠재 에너지라고 보았습니다. 위기가 올 때 폭발할 준비가 된 에너지. 그는 옳았습니다. 제8장 군중과 반대로 외로운 길. 2011년 뉴욕. 골드만삭스 컨퍼런스. 세스 클라만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드문 공개 출연이었습니다. 청중은 조용했습니다.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억만장자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스의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군중을 따르지 마십시오. 시장이 좋아하는 것을 사지 마십시오. 시장이 싫어하는 것을 사십시오. 편안함은 당신의 적입니다. 불편함이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는 예를 들었습니다. 1980년대 모든 사람이 일본 주식을 샀습니다. 일본은 미래였습니다. 일본은 세계를 정복할 것이었습니다. 세스는 사지 않았습니다. 1990년 일본 시장이 붕괴되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말 모든 사람이 기술주를 샀습니다. 닷컴 버블. 이번엔 다르다. 세스는 사지 않았습니다. 2000년 버블이 터졌습니다. 2005년에서 2007년 모든 사람이 주택과 모기지 증권을 샀습니다. 주택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세스는 사지 않았습니다. 2008년 시장이 붕괴되었습니다. 패턴을 보십니까? 역투자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롭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방향으로 달릴 때 당신은 혼자 서 있습니다. 당신은 틀렸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바보처럼 느낍니다. 모든 사람이 돈을 벌고 있는데 당신만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옳다면 보상은 엄청납니다. 세스는 멈췄습니다. 그는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조언 인기 있는 것을 사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을 사십시오. 박수. 기립박수.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조언을 따랐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왜?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군중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원합니다. 우리는 인기를 원합니다. 세스 클라만은 다릅니다. 그는 항상 그랬습니다. 재구장, 철학자, 투자자, 돈보다 중요한 것. 세스 클라만은 억만장자입니다. 그는 개인 제트기를 살 수 있습니다. 섬을 살 수 있습니다. 요트를 살 수 있습니다. 그는 하지 않습니다. 그는 보스턴 교회의 평범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는 직접 운전했습니다. 그는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돈은 도구였습니다.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선활동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는 수백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교육, 의료, 유대인 공동체 조직. 그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하버드 대학교, 코넬 대학교의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했습니다. 홍보 없이, 발표 없이. 2019년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세스는 미소 지었습니다. 운과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순간에 무언가를 하지 않는 용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최선의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투자는 지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규율에 관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왜? 그들은 너무 영리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것들을 시도했습니다. 단순함이 이깁니다. 인내심이 이깁니다. 규율이 이깁니다. 세스 클라만의 투자 철학은 10가지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우선, 수익보다 리스크를 먼저 생각하라. 안전마진, 내재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만 사라. 절대 수익, 시장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잃지 않는 것. 현금은 선택권, 좋은 기회가 없으면 현금을 보유하라. 역투자, 군중이 두려워할 때 사고, 탐욕스러울 때 팔아라. 인내심, 좋은 기회는 드물다. 기다려라. 단순함,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마라. 겸손, 당신이 틀릴 수 있다고 항상 가정하라.
장기적 사고 내일이 아니라 5년, 10년 후를 생각하라. 규율, 원칙을 고수하라. 항상. 이것들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철학입니다. 제10장 레거시 조용한 거인의 교훈. 2020년대 세스 클라만은 60대 중반입니다. 그는 여전히 바우포스트를 운영합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신문을 읽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래를 찾습니다. 바우포스트는 현재 300억 달러 이상을 운용합니다. 40년 이상 동안 펀드는 연간 약 20%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 수익률. 40년 동안. 복리. 1만 달러가 150만 달러 이상이 됩니다. 이것이 세스 클라만의 마법입니다. 극적이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관성입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레거시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가르친 교훈입니다. 인내심. 월스트리트는 즉각적인 만족을 원합니다. 세스는 10년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겸손. 월스트리트는 확신을 원합니다. 세스는 저는 모릅니다라고 말합니다. 원칙. 월스트리트는 타협합니다. 세스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 세대의 투자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책 안전마진은 컬트 클래식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설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여전히 사적입니다. 여전히 겸손합니다. 2023년 젊은 투자자가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클라만 씨, 당신의 조언은 무엇입니까? 저는 투자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세스는 답장을 했습니다. 성공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리스크를 감수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잃을 여유가 없는 것은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좋은 기회는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군중을 따르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의 길을 찾으십시오. 클로징 공포 속에서의 기회. 세스 클라만의 이야기는 천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규율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인내심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생각하는 용기의 이야기입니다. 1982년 그는 2,700만 달러로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그는 300억 달러 이상을 운용합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진짜 재산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증명한 것입니다. 당신은 군중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빠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오르면 됩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으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사고 있을 때 기다리는 용기. 모든 사람이 팔고 있을 때 사는 용기. 모든 사람이 복잡하게 갈 때 단순하게 가는 용기. 이것이 세스 클라만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교훈입니다. 에필로그. 오늘 밤 보스턴의 작은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조용합니다. 그는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기다릴 것입니다. 그는 항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전설로 만들었습니다.